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월 25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오늘 2%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월요일 미국 증시가 좀 상승 마감했고, 화요일 날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틀 동안 좀 급등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수급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배수가 좀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테마주들 다 흐름이 좀 좋았었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했었을 때, 확실히 좀 상승 종목들이 많은데, 차이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좀 이 비율로 봤었을 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봤었을 때 좀 비등비등하지 않았나, 지수 대비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특정 테마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고,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거 이제 다른 테마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은 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테마주가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꽤 많습니다. 상한가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코스닥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자주 보는 RSI 지표 보시면은 아직 과열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치로 봤었을 때 63 정도 되고요. 코스피 경우를 봤었을 때는 역시나 64 정도 됩니다. 70 이상 되는 구간은 이제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 이후에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다시 올라오게 됐었을 때는 그나마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 추세 연장을 좀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갭상승으로 뜨거나 아니면 바로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린다, 이렇게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보유 물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보유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지금 750 정도가 직전에 이제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물론 뚫을 수도 있습니다. 뚫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에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더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올릴 만한 자금이 더 필요해요. 오늘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고, 또 의미 있는 그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제 2월 1일 날 나오는 FOMC 회의가 있죠. 2월 1일 날 나오는 FOMC 회의에서 지금 0.25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0.5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악재 소멸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금리가 그렇게 인상이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리거나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게에서도 상당히 이자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실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나올 이제 FOMC 일단 당장 결과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들이 원체 또 강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너무 좀 올라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고, 올라간 종목들은 너무 또 고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비중 낮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산 종목은 안 가고 테마주들만,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갈 때가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다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또 챗 GPT, 요즘 가장 핫한 테마고,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챗 GPT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최고 수혜다 해서 이 엔비디아 관련 납품 이력이 있는 C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뉴스를 좀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응하시긴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저도 일단 내용을 좀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서 참 종목 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 이 종목은 좀 차트를 좀 길게 봤었을 때 이미 좀 7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아직 2만 원입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은 해 보이는데, 또 저점은 또 만 원이에요. 만 원에서 지금 2만 원까지 2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가는 걸 좀 저는 노려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뭐 내일 갭상승 보고서 뭐 따라가는 매매 뭐 2, 3% 정도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은 한데, 좀 매매 스킬이 좀 어렵다.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또 자금 들어오는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T 아이즈, IT 아이즈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관련주로 올라갔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관련주, 그리고 노을도 예전에 한동훈 관련주로 올라가나 했는데 노을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챗 GPT 관련해서 테마가 좀 나온 게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요거는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요런 거는 하나의 그냥 통합된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실적 발표 나왔고요.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낮게 잡았다 해서 시간 외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초가에도 미선물이 좀 하락했었던 이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상 실적, 다음 분기에 예상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낮췄다, 이런 내용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좀 받아내고, 물량 받아내고 또 끌어올렸어요. 일단 오픈 AI 관련해서 역시나 또 챗봇 관련주, AI 관련주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코나 테크놀로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만 원에서 벌써 6만 원까지 3배가 올랐는데 상한가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테마주들 요거 다 한번 말씀 좀 드리고 나서 요거 테마주에 대한 의견 한번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요런 종목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눌림 주고 가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피플라이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18%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셀바스 AI, 이 종목도 좀 무섭죠. 급등하고 거의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런 차트만 봤었을 때는 따라가기가 좀 무서운데 조정을 안 줘요. 조정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이상 올랐고요. 비트나인, 바이브 컴퍼니,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다 급등. 이런 종목들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보유자분들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정말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안랩 이 종목의 시총이 꽤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거의 1조 가까이 되죠.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9천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엄청난 급등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대부분 이 종목이 이제 대장은 안 했어요. 시총이 워낙 무거워서 대장주 역할을 못 했었는데,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포기하겠다, 안 나가겠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안 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김기현 의원과 뭐 이제 두 후보가 나올 예정인데, 그 둘 중에서 양자간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예전에는 이렇게 이슈가 됐었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테마주 장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렸어요. 오늘 안랩에만 거의 3천억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요거 거의 대선 나왔을 때 정도의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또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테마고, 또 요것도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김기현 관련주가 만약에 조금 더 따라잡는다, 이거는 안철수 의원 쪽이 뭐 계속 압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이 안랩을 계속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김기현 관련주 쪽이 지지율을 따라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김기현 관련주 쪽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등주는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가 시총이 좀 가벼워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내비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써니전자는 시간 외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대금도 1,600억, 어마어마하게 좀 터졌어요. 시총이 낮은데도 1,600억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대선 때 나왔었던 시세가 좀 나와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예, 이렇게 거래 대금 크게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좀 이제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림을 좀 주거나 예, 아니면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공학, 그리고 까미 ENC, 링네트, 다물 멀티미디어 예,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 로봇 관련주가 있는데, 딱히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1조 5천억인데, 이 정도로 갈 거라고는, 예, 아마 예상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예상을 했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실제로 이제 매출 자체는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삼성에서 인수가 아니죠. 투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매출이 계속, 예, 이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죠.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였다가 이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매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낮고요. 그래서 요게 좀 거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뉴로메카 이 종목하고 로버스타 그리고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예,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방송에서 많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와주고 있죠. 로봇 관련주들 상승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간 외로도 한 7% 정도 올랐는데 지금 예, 이렇게 좀 급등하는 테마들 보면 무섭죠.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여기서 더 올라갈까 따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예전에 한번 테마주들 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런 테마들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비덴트라는 종목도 예전에 비트코인 테마로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무섭게 올라갔죠. 예, 올라가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쭉 밀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가 대부분 테마주들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로봇 관련주는 다르다, 뭐 AI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고점에서 많이 터졌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고점 끝물이 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비슷한 경우가 또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주 해서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나 챗봇 관련주 이게 좀 제일 좋은 상황이죠. 상승이 나왔다가 좀 어느 정도 횡보 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게 좀 가장 이상적인 테마고 충분히 뭐 빠져나올 수도 있고 눌림 자리에서 노렸다가 다시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한 거 하나 더 보면 코로나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시젠이라는 기업 진단키트죠. 진단키트 관련주 쪽 시젠인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급등이 좀 나와서 이 종목이 더 갈까 했었는데 자 보시면 급등 나오고 나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갔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2만원이었다가 6만원까지 갔을 때도 와 이거 거품이다 그랬었는데 자 다시 한번 횡보하고 나서 올라간 게 16만원이에요. 예, 6만원에서 4만원에서 올라간 게 1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급등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이런 뭐 챗봇 관련주 쪽이나 지금 로봇 관련주 쪽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오고 나서 여기서 따라가다가 내가 물렸을 때 차라리 물려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면 좀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눌림을 좀 기다리시거나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고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마주들이 이렇게 못 잡을 것 같지만 결국엔 또 잡을 기회 주고 이렇게 좀 기술력이 좀 받쳐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종목들은 테마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 자리를 좀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장 노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 쪽이긴 할 것 같은데 김기현 관련주 쪽도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지지율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미선물이 한 1.4%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일 지수가 약간 밀려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치인 관련주라든지 좀 이런 시장 흐름과 뭐 매출과 관계없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좀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잡지를 못해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는 또 오늘 저녁에 나온 이슈들 뉴스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또 관심 종목 말씀드려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